신통방통한 천상계 세상의 모든 고양이입니다. 오늘 고양이 동이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유석동물병원에서 간단하지만서도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 16살인데도 힘든 수술을 하고요. 수혈도 했습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기 보시면 눈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인데 이제 고양이한테는 왼쪽 눈깔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눈에서 고름이 나오길래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고름이 나오길래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돼서 한번 들쳐갖고 갔더니만 발치했을 때 아마 뭐가 문제가 됐는지 틈으로다가 염증 물질 들어가갖고 그 입천장이 송곳니 뒤쪽에 있는 그 부위에 빵꾸가 뽕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같은 게 들어가면 균이 연결돼 가니까 눈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다행히 발견해갖고 눈이 잘못됐지만 눈만 보면 안 되고요. 뇌라든지 뒤쪽도 보셔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종양으로 생각해갖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엑스레이 찍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찍고서 뭔가 보인다고 그래갖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빵꾸도 뽕 난 데다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신장 수치가 크레아틴이 3.1이 돼갖고 상당히 안 좋고 빈혈 수치 보는 HCT도 지금 18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혈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감하게 결정해서 하고 유석동물병원이 수술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혈 부분 같은 것들이라든지 빈혈 치료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다른 병원은 그냥 무작정 수술을 한다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는데 유석동물병원에서는 수혈을 하고 나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수술하기 전에 철분제 같은 걸 이빠이 먹이고 가거든요. 동의 같은 경우는 전혀 수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갑자기 긴급으로 간 거고요. 실은 지금 이게 수입니다. 죽을 줄 알고서 이거 입혀놓고서 이제 임종이 될 거라고 달콩 집사까지 부르고서 곧 죽을 거라고 급하게 오게 했는데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밥도 한 그릇 먹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오줌 싸갖고서 이제 되질 때가 다 됐다 싶어갖고서 임종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옷도 입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았는데 문제는 눈가에 이렇게 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들쳐갖고 갔습니다. 유석이 하여튼 수술을 잘하고요. 보통 크레아틴인 수치를 신장 관련된 혈액 검사인데 1.8만 돼도 수술을 못 하거든요. 일단 수술을 못 한다는 건 마취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동의가 깨어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석동물병원이 굉장히 수술을 잘하고요. 조치를 잘 취합니다. 엄청 예민해갖고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절대 수술 안 하거든요. 근데 병원 우리가 한 3군데 다녔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유석동물병원인데 그게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진찰도 잘 됐고 그리고 과감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눈만 보고 나서 나이도 많고 그래서 포기할 뻔도 그냥 놔뒀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좀 봐달라고 하고 엑스레이라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고 또 마취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덴탈 엑스레이 2번 찍었습니다. 2025년 1월달하고 지금 6월달인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거든요. 1월달만 해도 HCT가 40일이었는데 지금 18%로다가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동물병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유석동물병원 같으면 20% 미만만 되면은 수혈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뭐 다른 동물병원은 보면 한 15%, 뭐 14%까지 기다리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15 같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 하온이가 지금 15%인데도 수혈을 못 해줬거든요.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리고 알부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공부한 게 알부민인데 알부민 수치가 1월 달에는 3이 넘었거든요. 3.4였는데 동의가 지금 2.7입니다. 보통 알부민 수치가 2.5만 되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알부민을 급여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알부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 일종이기 때문에 많이 먹여야지 수치를 올리는데 많이 먹으면 또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서 신장에 대비를 주니까 적당히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게 바닥치고 있을 때는 피하 수액을 하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 수액의 흡수 문제와 알부민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세모고 집사님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부민과 피하 수액의 또 신장 질환과 알부민에 대해서 씹으러지는 거는 지금
세상에 못 온 고양이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병원 수의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알부민 수치가 2.7인데 왜 2.7이 나왔냐면 실은 알부민을 어제부터 먹였거든요. 그걸 먹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다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던 고양이가. 그리고 또 인수치도 굉장히 많이 나빠져가지고 7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인수치가 7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바이더도 오고 알마겔, 유석동물 같은 경우는 알마겔을 먹입니다. 보통 기본적인 고양이한테는 알마겔 하루에 2알 먹이는데 동이는 지금 3.5kg 정도 되니까 알마겔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아침에 반, 저녁에 반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양 같은 것들은 다르거든요. 1월 달에도 인수치가 6.3 굉장히 높은 편이었네요. 근데 이제 7이 됐으니까 인바이더를 좀 집중적으로 먹여야겠습니다. 램벨라 같은 걸 조금씩 먹이겠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안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꼭 그 인수치는 하단에 그러니까 최하하고 최상번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 범위 안에서도 최하단 범위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적어도 평균값 이하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하단에 맞추는 거. 부족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부족한 듯한 그 밑에 쪽, 4에서 8 사이라면은 4 쪽으로다가 자꾸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적으로다는 평균값 이하로 다 맞추셔야 되고요. 깨어나고 그래서 지금 다행이고요. 밥은 지금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거든요. 저녁에 한번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항생제는 2주 항생제를 맞추고 왔네요. 금액은 48만 원 나왔습니다. 좀 할인 받아서 48만 원이면 싸다면 싼데 실은 캔디가 가갖고 피를 또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캔디도 뭐 검사하다고 뭐 하다 보니까 한 28만 원 나왔습니다. 캔디만. 수치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알부민 수치라는 건데 ALB가 2.7이거든요. 2.5가 이게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요러다가 이게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이게 수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니까 알부민 수치를 조금씩 보충하는 건 세모고 자료 참고하셔서 알부민 수치 보충하셔야 됩니다. ALP, ALT라는 거는 간땡이 보는 거니까 상관없고 아밀라제 수치도 좀 높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에서는 크게 얘기 안 하고 번 수치 66.8입니다. 실은 아조디를 4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겁니다. 레나딜은 하나를 먹이는 거고요. 아조딜로는 지금 4알 먹이거든요. 크레아틴 수치도 처음으로 동의가 한 7년 정도 1대 1.3, 1.5였다가 이제 2 넘어가고 이제 3.10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데 3.10이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낮은 거지만 나이가 있고 그동안에 8년 가까이 신장질환 치료했기 때문에 한 방에 꺾여갖고 이제 이게 13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인수치가 7.0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물론 7.5와 기존에 있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3.1 수준이나 4 이하로 다 맞추셔야 됩니다. 또 나트륨은 146인데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칼륨을 계속 먹이고 칼륨이 들어가 있는 하트만 수액을 거의 1년 반 이상 했더니 나트륨이 좀 높아가지고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수치가 낮고 대신 칼륨도 지금 4.0는 높은 편입니다. 가운데 정도 있으니까 이러면 하트만 수액하고 또는 NS 수액하고 교체해서 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 하트만 집중했거든요. 칼륨 수치가 낮아갖고 굉장히 걱정해서 칼륨도 별도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칼륨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을 거라 보거든요. PCT하고 PLT 같은 거 특히 ACT 18.7인데 이 수치는 세모고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빈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돼지면 빈혈로 돼진다고 그러고 빈혈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조혈 주사도 맞고 철분제 무조건 먹어야 되는 수치입니다. 올 초에가 41이었기 때문에 빈혈은 걱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거는 나이가 있고 신부전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급격히 나게 해서 2주 뒤에 해서 혈액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는 2주 뒤부터는 조혈 주사를 좀 한 몇 번 더 맞춰 볼 생각이고 오늘부터는 철분제를 먹여야 되겠습니다. 철분제 집에 널려 있는데도 굳이 안 먹었거든요. 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HCT가 40이 되니까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작년에 조혈제 계속해서 영상 올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8번 이상, 10번 이상 조혈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수치였는데,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혈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막 믿고서 뭐 1년, 2년 있으면 안 되고, 한 6개월 단위로다가 해서 한 4번 맞추고 6개월 뒤에 또 한번 혈액 검사 한다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 할 비용이 아까우면 그냥 조혈 주사 곧장 맞추고 4번 정도 맞추고 또 기다려주고. 조혈 주사를 계속해서 맞추면 좋은데 부작용이 있거든요. 가격도 상당히 고가이고요. 그래서 맞히기 애매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8번이든 10번이든 맞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 일단 4번 정도 맞히는 거. 조혈 주사는 DPO하고 EPO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무조건 세모고는 무조건 DPO를 맞히라고 합니다. 반감기가 길어서도요. 또 반감기가 긴 게 안전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맞는 것보다 일주일에 1번 맞는 게 비용이나 가격 같은 것도, 고양이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동물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 반감기가 길어야지만 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맞는 것보다는 2주에 1번 맞는 게 더 안전하죠. 대신 효과는 일주일에 1번씩 맞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1번씩 4번 맞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조금 심할 때는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8번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빈혈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조혈제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걸 항체를 그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라고 생각해 버려갖고, 완전히 그 빈혈이 그냥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조율이 아예 안 돼버리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같이 순화가 돼서 내 거랑 네 거랑 맞춰서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들어온 DPO 단백질을 외부 침입을 봐갖고 빈혈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망가져 버려갖고 돼지게 되기 때문에, 조혈제가 그게 단점이고 혈압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이가 수술했는데 16살 먹었는데 보통 수술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못해서 우리 세모고 카페 계속 뭐 10살 개가 뭐 어쩌고저쩌고 씨부려지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15, 16살 된 애들, 17, 18살 된 개고양이 다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거든요. 수술 실력이 뛰어나고 수의사가 그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전체적인 조건, 이렇게 신부전 수치 굉장히 나쁘고 빈혈의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거는 조혈제를 맞는다든지, 또는 그 수혈을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유석동물병원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혈을 하고 나서 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수혈을 여기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비도 잽싸게 수혈해서 살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게 이런 거 갖다 이제 유석에서 배운 걸 갖다 붙이니까 신비도 살아났습니다. 하원이도 원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HCT 수치가 15밖에 안 되는 최악인데도 뭐 비용도 들고 또 힘들고, 애기 또 자꾸서 병원 가면 지랄 육갑 치니까 못 해줬는데 지금 걱정이지만은, 조혈 주사에 2번 맞춰주고, 빈혈 철분제 약은 계속해서 먹였거든요. 2달 이상 먹였기 때문에 조금 애는 엄청 건강해집니다. 실은 하운이가 먼저 돼질 것 같아갖고, 이 좋은 것들은 다 장난감이고 방석이고 하운이한테 다 줬거든요. 근데 하운이가 지금 건강하고, 갑자기 동이가 쓰러지더니 이렇게 돼서 돼질 줄 알았는데, 요거 수위 이거 입혀놓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더니만 눈깔이 이렇게 썩어버려가지고. 자, 잠깐 일단은 오늘 힘든 자신의 피를 나눠준 캔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캔디도 피 뽑을 때 공혈묘도 검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공혈묘가 검사했는데 개판이면은 피를 못 뽑습니다. 보통 HCC 30만 돼도 피 안 뽑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등치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도 더 줘야 되거든요. 캔디 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온 게, 혈액검사 비용이 11만 원이니까. 그리고 다행인 거는 캔디는 혈액검사 비용이 아니라 혈액형을 검사하는 게 3만 원이거든요. 동기도 3만 원씩 받고 2마리니까 혈액형 검사비가 6만 원인데, 이미 한 번씩 해봤으니까 혈액형 검사 비용은 안 나왔죠. 6만 원이 굳은 거죠. 또 캔디는 지금 3번째 수혈 경험이 있어갖고. 캔디 오세요.
오늘 캔 하나 단독으로 먹였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죠. 소리 질러대고 쥐라 육갑을 해갖고 아 새끼 병원 피 못 두겠다고 그랬는데 또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고양이 동이가 그 16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HCT가 18이면 빈혈 완전히 되지기 직전이고 크레아틴 수치가 3.1은 마취 못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마취하면서 신속하게 했고 큰 수술이라고 하면 큰 수술인데 대충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렸습니다. 염증 물질은 다 제거했고 봉합했고요. 다행이고요. 그래서 실은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자기 얼굴 막 때리면서 밥을 처먹었는데 그때 곧장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수술을 잘해서 발치를 3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가서 뭔가 잘못됐으면 같은 병원에 안 갑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또 덴탈 엑스 찍어보거든요. 그래서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한쪽에서 뭐가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죽기 전에 동이가 죽기 전에 이빨은 안 아프고 저기 주둥이는 안 아프고 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혈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알부민에 대한 부분 같은 거 수술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하겠습니다. 뿌꾸 아버지 지금 2박 5일 뿌꾸 아버지가 밤새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갔는데 집에 가서 동물병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다시 캔디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4번 4시간씩 왔다리 갔다 4번 하고 거기서 또 기다리느라고 3시간 하고 수혈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는 시간이랑 해서 아주 정신차 밥도 못 먹고 지금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계에서도 이렇게 자꾸 자료를 공급하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기적인 기적이고 동이는 축복받은 고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유급할 때마다 기회가 생겨서 또 고치고 또 잘 만나서 수의사도 만나고 판단도 보호자인 내가 판단도 잘해가지고 그때그때거든요. 그냥 달콩 집사는 죽을 거니까 놔두라고 동물병원 가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는데 눈가리가 갑자기 썩어버려서 고름이 나오는 게 결정적으로 또 병원을 가게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알부민을 먹여서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되니까 병원에 갔지 2, 3일 전까지만 해도 자빠져 있어갖고 병원에 치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애 데리고 병원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저것 차로 같이 알아보았고 또 아프기도 또 많이 아프네요. 그냥 스폰딜로시스의 안구진탕에다가 구내염에다가 신부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암 종양에다가 하여튼 병이란 병은 대여섯 가지를 달고 있는데 또 8년 16살까지 지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커큐민 갖고 1년 버텼고 올해는 알부민 갖고 해서 조금 더 몇 달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넘길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올 초에는 올해는 못 넘기고 곧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월 달이니까 절반 지났으니까 올 겨울까지 살 수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꼭 주둥이 천장 입천장이 빵 뚫려 버렸으니까 그러다가 음식물 썩은 게 눈가로 올라가 버리면은 눈깔이 부어 터졌거든요. 얼핏 보면은 눈이 문제가 아닌데 살짝 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난 눈 뒤쪽에 종양이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사한테 얘기했거든요. 눈만 이거 눈이 문제가 아니다. 뒤쪽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봐달라 해서 보게 됐기 때문에 다행히 봐줬습니다. 안 그래도 눈깔만 봤으면 동물병원에서 그냥 안약이나 쳐바르고 말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 캔디 공혈모가 또 피를 65cc 나눠줬습니다. 캔디 몸무게 7.5kg고요. 공혈모의 몸무게가 중요합니다. 5kg 이상 돼야 되고 등치 크고 건강하고 젊어야 되고요. 빈혈 전혀 없어야 되고 빈혈 있는 고양이는 피를 못 나눠주겠죠. 그래서 HCG가 35 이상 되는 거 최소 30이면은 수혈에 피를 뽑아줘야 될지 안 될지 망설여집니다. 오히려 피를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HCG가 35 이상이어야 되고 체중은 5kg 이상인 경우 좋고요. 또 공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가 나오는 수액 부분을 다시 메꿔줍니다. 그래서 캔디도 수액을 100cc짜리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냥 수혈하기 위해서 표만 뽑는 병원이 있고 피 뽑은 만큼 수액을 보충해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뽑는 경우도 있고 피를 또는 수면 마취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유족동물병원은 무조건 마취한 다음에 안전하게 피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이나 의료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